지난주에 초반부를 읽었는데 옆방에 거주하시는 아내가 먼저 읽는다며 가져가 일주일간 무소식입니다. 차후에 이어서 읽게 될 텐데 지금은 잠시 읽기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소개받은 책이 있어요. 3권인데 비스킷과 거짓말 학교 그리고 이도시입니다. 이 3권은 잠시 뒤 소개하겠습니다. 동시에 읽기를 중단한 작품이 박지영 작가님의 이달의 이웃비인데 단편소설집입니다. 349페이지의 누군가는 춤을 추고 있다를 읽을 차례이며 또 시간이 부족할 때 아껴두었다가 읽을 차례입니다. 제 빈틈과 찰나를 채워주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 책 추천드려요. 특수한 화학물질인 자백제를 이용하여 테러리스트들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이른바 고문관일 수도 있는 주인공 알렉스의 스펙터클 액션 스릴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읽었는데 13챕터까지 276페이지를 쭉 읽었습니다. 두께로 보면 3분의 1을 읽은 참인데 분명 초반부 잠시 지나면 빠져서 읽게 되는 것은 맞아요. 흥미로운 사건들이 벌어졌고 특히 주인공 알렉스의 특기인 케미스트 타임이 나오니까 페이지 터너가 발휘됩니다.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200페이지가량을 읽어 지금에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3분의 1을 읽은 마당에 전체 스토리는 뭔가 진행이 더디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캐릭터들의 케미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캐릭터 개인들의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13챕터를 통해 일단 아군 진영의 준비가 다 끝난 듯 보입니다. 앞으로 뭔 일을 벌이려고 이렇게 빌드업이 길었는지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기대 이하라면 너무 상심이 클 것 같습니다. 말을 타고 산을 거닐던 아키라와 아빠에게 닥친 거대한 산불. 사나운 기세로 몰아치는 산불을 해치고 아키라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원 그리고 조지의 눈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북극곰. 심한 부상을 당한 두 소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초강력 허리케인은 집을 부수며 나탈리를 폭풍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홍수에 휩싸여 표류하는 나탈리는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키라, 오원과 조지, 나탈리는 모두 기후 위기로 인한 대재앙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깜짝 놀랄 연결이 시작됩니다. 사실 비룡소 출판사의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읽는 편인데요. 어쩌다 보니 지난해부터는 밝은 미래 출판사의 책들에 감탄하며 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주니어 노블 시리즈는 읽을 때마다 얻는 게 많고 느끼는 점이 많으며 독서 이후에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게 만들더군요. 옆방 거주자 아내가 올해 산 책 중에 그리고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이 책이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제가 아직 이 책을 4챕터 정도밖에 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오늘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압도가 뭔지 알려주는 글 실력, 시작부터 페이지 터너 구간, 세 파트의 교차 서술과 숨 쉴 틈 없는 스펙터클에 이미 뒤통수 4-5대 정도는 맞아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회사에서 틈날 때마다 읽고 짱 박혀서 읽고 그랬는데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책이 문제가 있는데 책을 덮어놓으면 자꾸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미친 작가. 지구의 복수를 애들을 상대로 저질렀어. 이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요. 이 책에 앞으로 벌어질 일은 모르는데 저에게 벌어질 일은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시간을 짜내 다 읽고 N차 독서 들어갈 것이고 이런저런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밝은 미래 출판사에는 개인적인 불만이 있는데 표지를 왜 사진을 넣은 디자인으로 한 거죠? 그냥 커버 벗겨내면 온통 올블랙 양장으로 해주시지. 프리워터나 머시 수아레스처럼요. 밝은 미래 출판사에서 미래 주니어 노블 시리즈는 나중에 모두 재발매해 주셨으면 합니다.
레인보우 그라데이션 에디션으로요. 사서 모을 의향이 있습니다. 정말 잘 쓰여진 성장소설이라 할 만합니다.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에 동화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후반부 데이비와 엄마와 동생 모두가 다시 아빠를 잃었던 도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작품 초반부에 이 예전 도시에서 살아왔던 친구들도 있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왜 현 시점의 이야기로 풀어나가질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데이빈의 가족들이 아빠의 사건이 벌어진 곳으로 다시 돌아가며 앞으로 마주칠 그 고통들을 이겨낼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꽤나 확신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이 책에서 벌어진 고모분의 가족의 집이 있었던 로스앨러모스에서의 일련의 일들이 데이빈의 가족들을 매우 강하게 그리고 서로 뭉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이 데이비의 중요한 인연이자 스토리 전반의 접점인 울프와의 이벤트입니다. 마치 마지막에는 좀 흐지부지 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실은 울프도 항상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데이비처럼 스스로 그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이 진정 바랐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데이비와 울프는 떨어져 있고 물리적으로 좀 더 멀어진 셈이지만 그 연결점이 튼튼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기대됩니다. 제가 표현한 이 소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고 저만의 생각이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청각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재성.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지키는 힘을 잃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구운 과자인 비스킷처럼 쉽게 부서지기 쉬운 속성을 떠올려 재성은 이들을 비스킷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이 비스킷은 사회에서는 존재감,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을 잃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데 재성은 절친인 덕환과 함께 마련한 일종의 비밀기지인 아지트에서 비스킷이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설정이 좋습니다. 표지는 마치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라디오에서 책 추천해주시는 박태근 본부장님이 계시는 사실 저와 전혀 모르며 관련성 일도 없는 분입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사에서 공모를 통해 대상도 받았는데 이 공모 방식이 청소년들이 직접 읽고 선정하는 방식이라 책 뒤편에 심사평을 읽어보면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성인인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맨 위에 설명드린 대로 옆방 사는 아내가 소개해 주었는데요. 받자마자 쓱 읽고 끝나더군요. 페이지 자체가 많지 않고 종이도 두툼하며 무엇보다 초반 설정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한 번에 끝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인공들의 합이 좋고 사건의 몰입도도 높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 보는 느낌의 시간 순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많이 없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먼저 작가님에게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주인공 부모님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아빠가 벌려놓은 잘못에 비해서 엄마의 마음이 너무 넓은 것 아닌지 하는 느낌도 들고 엄마는 쇼핑 중독에 살을 찌워놨는데 나중에 발레로 건강을 챙기겠다는 말이 뭔가 좀 어중간한 느낌도 있고 이런 점들이 다수 독자들에게 좀 꺼려질 수도 있고 동시에 주인공은 스타벅스 텀블러를 엄마 카드로 긁어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매우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여러 장면에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주인공 포함 아지트 멤버들의 서사가 좀 짧았습니다. 특히 효진이는 더욱 매력적인 서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몬드의 돌아가 훨씬 매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죠. 끝이 아니구나.
후속작이 있다. 하고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지트 멤버가 지금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는데요. 시리즈로 하기도 좋고 짧은 사건이라도 좀 더 자세한 옴니버스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 설정이 좋다고 했죠. 실은 설정이 전부이자 이 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주인공 재성의 정신병원 파트는 정말 최고입니다. 정신병원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정말 미친 캐릭터들입니다. 김선미 작가님은 멤버들의 활동 반경을 곳곳에 설치해놨고 그 배경마다 벌어지는 비슷한 느낌의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이 유니버스는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또한 매우 깊어질 수도 있죠. 동시에 이 작품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며 배려하고 치유하며 구출해내는 일상 히어로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의문점들이 지금 당장은 네거핀일 수도 있지만 다음 권에서 벌어질 일들의 떡밥으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정말 빠른 시일 내에 2권뿐 아니라 적어도 6권 이상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질 해외 반응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에 등장하는 비스킷이라는 설정은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 판타지에 가깝다. 즉, 리얼리티에 잘 녹였다. 판타지보다 현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제10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거짓말이 승리하는 사회에 대한 흥미롭고 날카로운 풍자가 펼쳐지며 SF적인 디테일, 거짓과 진실을 놓고 벌이는 논리 대결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고민하고 풀어내는 작품입니다. 우수한 아이들만을 골라 세계를 뒤흔들 창의적인 거짓말 인재를 양성하는 거짓말 학교. 지도에도 표시할 수 없는 작은 섬에 위치한 이 학교는 보통의 중학교와 달리 거짓말을 창조하는데 꼭 필요한 거짓학, 진실학, 논리학 등을 필수 과목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1년도 안 된 사이에 3명의 아이들이 쓰러집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사연을 안고 입학한 이내 나영, 준우, 도유는 우연히 교장실에서 외부인 의사를 만나 학교의 비밀을 파헤치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진실학 선생님이 관계되면서 거짓말 학교를 둘러싼 비밀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거짓말이 왜 나쁜지 제대로 된 답을 들려주는 어른을 본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왜 나쁘냐고 물으면 무조건 나쁘니까 안 된다고만 하죠. 하지만 거짓말을 왜 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남 기분이나 맞춰주는 그런 하찮은 거짓말을 배우러 이 학교에 온 것은 아니죠. 세계를 뒤흔들고 새 역사를 만들 그런 위대한 거짓말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이는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업의 일부입니다. 거짓말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이 소개글을 보고 느끼는 그 거짓말들의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심리 서스펜스를 실현합니다. 이게 어떻게 동화책이고 어린이 독자들의 책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성인인 저의 마음도 동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시기 전에 미리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머리가 띵할 텐데요. 저는 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통찰력이 모자란 것인지 그 생각에 깊이랄까요? 그 감흥의 시간이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 책의 장점이자 미덕입니다. 이런 책은 해외 국내 통틀어서 흔치 않죠. 거짓말 학교를 읽고 나서 비슷한 수준의 또 다른 책을 읽고 싶다면 아마도 미음사나 뭉지, 펭귄 클래식으로 가셔야 할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위에 비스킷과 거의 하루 차를 두고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 공교롭게도 둘 다 학원물입니다.
실은 비스킷은 학교가 아니라 진짜 학원이 나오는 학원물. 그러니까 학원물인데 학교가 안 나오는 학원물. 결국 비스킷처럼 거짓말 학교도 멤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들의 분위기와 케미, 설정, 스토리와 매력 파트가 서로 정반대의 노선을 타고 있는 책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비스킷은 앞으로가 기대되지만 거짓말 학교는 딱 한 권으로 마스터피스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청소년 소설을 많이, 아니 케미스트 빼고는 전부 청소년 소설을 읽었네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스릴러인데 이번 청소년 소설들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책 많이 읽으시고요. 댓글과 함께 저에게 추천하는 책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선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되도록 숨겨진 보물 같은 책들, 출판일이 많이 지나간 책들도 좋으니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도시 읽으러 갑니다. 감사합니다.